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수초. 수초는 최소한의 물과 흙만 있으면 살아가는 수중식물이다. 물속에 뿌리를 받고 물에 기대어 사는 수초. 그 어느 생명보다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초는 물에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에게 돌려준다. 건강한 수중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수초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진다. 그러나 지금 생명의 풀 수초, 수초가 사라지고 있다. (70) 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개발 사업은 강변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완만한 굴곡을 이루던 강줄기는 일직선으로 변했고 콘크리트로 포장된 둔치가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이제 한강에서 수초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팔당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수초를 볼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 (30여 년 전) 골재 채취로 사라진 10만 평 당정섬이 있던 자리에 오늘 다시 습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습지는 지금 50여 종이 넘는 수초섬으로 변해 있다. 수초가 살아있는 이곳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 택사가 여기서도 무리져 자라고 있다. 그 잎이 질경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키는 1m에 달한다. 예전엔 논 가운데서 1년 내내 농부들을 힘들게 했던 무록잠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논두렁에서 심심치 않게 보아온 벚. 아랫부분엔 암꽃이, 윗부분엔 숫꽃이 층층이 달리는 자웅동체 수초다. 수초는 대부분 7, 8월 꽃을 피워 습지를 화사한 꽃밭으로 만들어낸다. 물속에 잠겨 자라는 수초는 잠자리들의 은밀한 산란처가 되어준다. 잠자리 알은 성충이 될 확률이 5%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자리는 최대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잠자리의 사랑 또한 수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짝짓기를 끝낸 실잠자리 암컷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한다. 잠수산란이다. 최대한 안전한 곳, 물속에 잠긴 수초의 알을 단단히 접착시키기 위해서다. 물속 수초의 세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미사리 습지대 물속에는 가장 먼저 나사말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른 봄 꽃을 피우는 나사말은 나사처럼 생긴 꽃대를 지녔다. 그 이름도 생김새에서 따온 것이다. 언뜻 솔잎처럼 보이는 붕어 마름도 수면까지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예전 시골 개울에서 가장 흔하게 보던 침수 식물이다. 이곳에서 물고기떼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수초가 뿌리내린 미사리 습지의 물속은 건강한 생명들로 가득하다. 습지 안쪽 조그만 버드나무 수초섬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다. 물 가운데 지은 것으로 보아 쇠물딱의 둥지가 분명하다. 수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둥지의 주인, 갈대를 쪼아대며 먹이를 먹는다. 남쪽에서 월동한 쇠물딱은 4월이면 우리나라를 찾아 물 맑고 안전한 곳에 둥지를 튼다. 수초 사이에 만든 둥지. 쇠물딱은 수초를 그들의 좋은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에 무성한 갈대밭. 그 갈대숲 사이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와 지상에 바짝 붙여 만들어진 둥지. 우리 땅에선 보기 드문 큰 덤불 해오라기 둥지다. 알을 품고 있던 것은 수컷. 암컷이 돌아오자 자리를 내어준다. (7월) 초 큰 덤불 해오라기의 알은 이미 부화를 시작해 2마리의 새끼를 얻은 상태였다. 이들은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이번엔 암컷의 차례다. 철저하게 둥지를 감추고 숨어 사는 큰 덤불 해오라기에게 키가 큰 갈대숲은 더없이 안전한 보금자리다. 수초는 이렇게 물고기와 곤충 그리고 새와 같은 생명체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생명체들의 좋은 삶의 터전인 것이다. 수중 생명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수초. 수초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농어촌 연구원을 찾았다. 연못 주변에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갈대와 존부들을 심었다. 1년에 2m까지도 자라는 존부들과 갈대는 다른 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 선택된 것들이다. 먼저 수로에서 끌어들인 오염된 물을 연못으로 보내 각종 오염물질이 가라앉길 기다린다. 그 다음 갈대와 부들로 된 1단계, 갈대만으로 된 2단계, 부들 받친 3단계로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성장 속도와 정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갈대와 부들은 물의 깊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왕성한 성장을 보인 것은 10에서 15cm 사이의 수심이다. 성장이 왕성하다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성한 성장을 보인 갈대와 전부들을 통과한 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수질을 악화시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와 인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비료의 주된 성분인 질소와 인은 논이나 밭에서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때 물속의 질소와 인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고갈시키고 부영양화를 촉진시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다. 검사 결과 3단계 수초대를 모두 통과한 물속에는 질소가 평균 30% 감소했다. 총 인의 수치도 10에서 20% 정도 줄어들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유입수의 오염도에 관계없이 유출수의 오염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이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습지가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보통 한 30% 정도의 효율을 가졌고요. 그런 효율을 본다 그러면 원래 자연이 갖는 습지 효율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수생식물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환경 조건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수초의 이런 특별한 수질 정화 능력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부대는 각종 생활 하수의 정화 시설로 갈대 습지, 즉 수초를 선택했다. 800여 명의 부대원들이 주방과 화장실, 목욕탕에서 배출하는 생활 하수량은 하루 150톤. 5급수에도 못 미치는 오염된 물이다. 이 물의 정화를 위해 240평에 달하는 갈대 습지를 조성했다. 기폭 장치를 거쳐 갈대 습지로 보내진 오수는 자갈층과 습지대 안에 2, 3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 갈대가 오염물질을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물은 갈대 습지를 통과한 완전히 정화된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입수하고 여기 방류수인데 이처럼 물이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최근 수질을 측정한 결과 비오대하고 SS가 15로 방류수질 기준 20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의 그 부대 시험을 통해서 본 결과 수질 정화 효율성도 아주 뛰어나고 그 설치비도 한 3분의 2 정도, 기존 시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며 특히 유지비가 저렴하고 유지에도 소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에는 아주 적합한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방출수의 수질은 모든 검사에서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 이 부대의 하수구에선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 악취와 모기 때로 접근이 불가능하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수초가 이런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진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수초의 생존 기반은 물속에 있다. 수면 위로 아무리 크게 자라는 수초라도 물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수질 정화의 비밀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물속 수초가 자라는 땅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목격됐다. 온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 사는 나사말 군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기포는 여러 군데 물 밑바닥 흙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수초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뚫린 구멍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물속 밑바닥 흙에 공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수초의 역할이다. 수초는 어떻게 물속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먼저 흔히 볼 수 있는 줄의 줄기를 잘라보았다. 줄의 줄기안은 텅 비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얇은 칸막이가 생겨나 있다. 이번엔 물속 흙에 박혀 있는 줄의 뿌리를 잘라보았다. 뿌리 역시 줄기와 같은 구조다. 줄의 줄기와 뿌리는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갈대 뿌리는 어떤 모습일까? 잘라본 결과 갈대 뿌리는 아예 대나무와 같이 텅 비어 있다. 얇은 경막조차 드문드문 나 있다. 모든 수초는 이 관을 통해 지상의 공기를 물속 흙까지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수면 위로 나 있는 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산소는 뿌리를 통해 토양에 공급되고 물속의 이산화탄소는 물 밖으로 배출된다. 고여있는 호수나 습지에 토양과 물이 썩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통기 조직은 수초의 수질 정화에도 이용된다. 물속에 떠다니던 오염물질, 특히 질소와 인이 서서히 뿌리 부근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 질소와 인을 흡착해 수초 뿌리에 공급한다. 이것이 수초에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수초 주변의 물은 이렇게 정화된다. 결국 통기 조직은 수초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열쇠인 셈이다. 육상과 수중 생활을 동시에 해야 하는 수초는 저마다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수심의 변화에 따라 줄기 마디에서 수많은 수염 뿌리를 만들어내는 역귀, 수심에 따라 수염 뿌리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연약한 줄기를 가진 올방개의 전략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요, 쏙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쏙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갱막으로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쌓여 있죠. 유난히 촘촘한 경막.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올방개의 생명력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마치 그 대나무가 비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마디를 발달하듯이 이 올방개라는 식물도 쏙에 이렇게 갱막을 발달시켜서 침수라든지 비바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루박이 역시 물과 흙 사이에서 그만의 생존 방법을 터득한 수초다. 보통의 수초들이 밑에서 위로 자라지만 도루박이는 그렇지 않다. 직선으로 자라다 갑자기 스스로 줄기를 꺾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그 잠긴 부분에서 뿌리를 내린 뒤 줄기는 다시 위로 뻗어 올라간다. 생명을 잇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다. 그러나 수초 중에는 제터전을 잃고 멸종위기에 놓인 것들도 있다. 순채가 그중 하나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약재로 사용된 역사를 지녔지만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 잎 뒷면에 점액질에 쌓인 부분이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각시 수련은 꽃의 크기가 수련보다 작다고 해서 애기 수련이라고도 불린다. 꽃 한 송이가 엄지손가락 크기만 하다. 그동안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각시 수련은 지난 7월 강원도 고성에서 가까스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 1938년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가 황해도 몽금포에서 처음 채집한 이래 60여 년 만에 그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수련은 흔히 볼 수 있는 수초다. 수련은 그 종류만 40여 종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순수한 토종은 외래종에 밀려 쉽게 볼 수 없다. 각시 수련과 토종 수련이 발견된 이곳 고성의 천진호에선 그 뿌리가 한약재로 많이 쓰이던 외계 연꽃도 만날 수 있다.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덕분이다. 몸 전체에 털이 달린 것처럼 줄기마다 수염 뿌리를 내린 구아말이 정원을 이루고 있다. 살아가기 위해 그 잔털 하나까지 통기 조직을 가동시키는 구아말은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수초가 된 지 오래다. 물속에선 수초가 불러모은 또 다른 생명들도 만날 수 있다. 수초 줄기에 붙여놓았던 잠자리 알은 그 수초에서 자라 어른이 될 준비를 한다. 수초를 먹으며 자란 물속의 어린 생명들은 어른이 되어 다음 대를 잇게 될 때도 수초 곁을 떠나지 못한다. 자신의 등 위에 빈틈없이 알을 낳아 지고 다니는 수컷 물자라. 이 알을 노리는 물고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새끼를 부화시킬 방법으로 물자라는 수초를 선택한다. 수초로 방어막을 삼는 것이다. 수초는 이 곤충들의 먹이이자 피난처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 수초가 곤충의 안전지대인 것은 아니다. 뿌리도 없이 수면을 따라 줄기를 뻗어내는 통발은 8월이면 노란색의 꽃을 피우지만 곤충들에겐 가까이 가선 안 될 무서운 적이다. 잎의 포충낭으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인 것이다. 주된 먹이는 물벼룩 장구벌레와 같이 작은 곤충들. 포충낭 입구를 벌려 곤충을 잡은 뒤 소화 효소로 녹여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뿌리가 없는 단점으로 이런 방법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수초는 생명을 불러 모으는 터전이 되지만 그 터전에서 수초 또한 스스로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을 깃들게 하는 수초의 생명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충북 진천에 만들어진 이 연못은 콘크리트로 사방을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한 인공 연못이다. 이 안에 인공 부도를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수초를 옮겨 심어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다. 서식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종류의 수초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총 7종류의 수초를 심은 뒤 생존율과 성장 속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노란꽃 창포가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실험과 함께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수초의 생명력을 시험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연못 안에 물을 넣고 3년간 그대로 둔 뒤 수초를 옮겨 심었다. 물이 완전히 썩은 그 연못에서 갈대는 살아남았다. 지난해부터는 연못 생태계의 변화도 목격됐다. 오해 여기 이제 물자라, 매미 유충, 물달팽이, 잠자리 유충들, 치어들이 이런 밑에서 살아요. 그러고 성체가 되면은 이런 수초에다 알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생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 부양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생물들이 와서 여기서 안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이 수생식물이 제공한다는 거죠. 이곳의 수소곤충들은 옮겨 심은 갈대에 붙어있던 알과 유충들이 부화한 것이다. 수초만 있다면 생태계는 얼마든지 복원될 수 있음을 이 연못은 보여주고 있다. 죽은 물에서 어린 곤충과 치어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팔당의 인공 수초섬을 조사했다. 물속 수초 뿌리와 줄기 부근에서 무수히 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인공 수초 섬을 만들기 전 이곳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수초의 등장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얼마나 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새로 생겨났는지 조사해 보았다. 수초섬을 만들기 전에 비해 동물성 플랑크톤은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수질 오염원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무려 30배나 감소했다. 수초가 물에 그늘을 만들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광합성 작용에 의해 성장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를 억제한 것이다. 반면 동물성 플랑크톤에게는 살아갈 은신처를 제공하므로 그 수가 늘어날 수 있었다. 미세 곤충과 치어들의 먹이가 바로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수초섬 일대 물속은 물고기들의 천국이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치어와 그 치어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물고기들. 수초가 있는 물속은 건강한 생명들로 가득하다.
한바탕 비가 지나가자 미사리 수초 섬의 생명들은 다시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다시 찾은 큰덤불 해오라기 둥지엔 이제 막 깨어난 새끼 2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큰덤불 해오라기는 보통 해가 질 무렵부터 밤까지 먹이를 구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해 어미 몸속에 저장해 두곤 한다. 어미가 내려놓은 물고기가 너무 컸던 것일까. 아직 먹는 방법이 익숙치 않은 새끼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먹이와 씨름을 벌인다. 새끼들이 제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날갯짓이 자유로워지면 큰덤불 해오라기는 추위를 피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 무렵 늪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쇠물딱 둥지도 새 식구 맞이에 분주했다. 쇠물딱 알은 어미가 품기 시작한 지 20여일이 지나자 하루에 하나씩 부화했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쇠물딱 새끼들은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물러나가 활동을 시작한다. 수초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쇠물딱 가족들은 풍요롭고 안전하게 새끼를 낳고 기르며 1년 생활을 꾸려간다. 수초가 없다면 쇠물딱 가족의 평화로운 풍경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초는 수중 생물들뿐 아니라 이처럼 새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되기도 한다. 생명의 샘 수초는 지금 안전한가? 다양한 수초 군락을 살펴볼 수 있어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박실지. 합천의 환강 배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습지엔 45종의 수초가 자생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주름진 커다란 잎에 가시가 달린 희귀종 가시연꽃의 몇 안 되는 자생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1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박실지의 수초 군락은 최근 아예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박실지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1917년에 비해
지금은 그 넓이가 반 이상 줄어들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토사가 쌓여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습지를 메워 논으로 이용해 더 이상 수초가 설 자리는 없다. 남한강 내 유일한 하천형 습지인 여주군 양섬의 습지 역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의도 밤섬의 4배가 넘는 이곳은 육상과 수중 생태계 모두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어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쪽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쪽은 겨울 같은 때는 이쪽에 그 뭐 날씨가 춥고 그러면 수천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철새가. 그러나 98년부터 시작된 골재 채취 작업과 도로 공사로 섬 전체의 30% 이상이 파헤쳐졌다. 이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초의 터전을 걷어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남한강의 유일한 습지가 사라질 것이고 철새들의 보금자리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농수로에서조차 수초가 살지 못하게 했다. 콘크리트로 정리한 농수로가 더 깨끗하고 농사에 편리하다는 판단이다. 팔당 주변 강변을 따라 마구 세워진 건물과 도로도 수초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선 것들이다. 자연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고 생명을 불러들이는 수초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일본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호수 가츠미가우라. 그 넓이가 제주도보다도 큰 이 호수는 주변 56개 크고 작은 강들이 흘러드는 이바라키현 3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호수다. 지금 가츠미가우라 호수는 새들이 찾아드는 자연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불과 8, 9년 전만 해도 심각한 오염으로 녹조류로 뒤덮여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였다. 일본 건설성은 호수를 되살리기 위해 준설 공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생활 하수와 폐수를 정화할 시설을 설치했다. 일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호수 주변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수초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이곳에 당시 가장 많이 분포한 노랑어리 연꽃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파도막이를 설치했다. 昔は霞ヶ浦にはこういうアサダとかヒシとかこういう不養植物っていう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の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コンクリートの護岸を作ったことやですね水質が汚れてきたこととか例えば水位を少しこう霞ヶ浦を上げたんですね、そういうようないろいろな影響が作用してそういう水生植物が減ってきたんでここでアサダを保護するためにこのなんですかね波よけを作ってですね 호수 준설 작업이 끝난 뒤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수초를 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제방을 허물고 그곳에 수초대를 조성한 것이다. 호수가에 심어진 갈대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초대 주변에 파도막이도 설치했다. 수초의 수질 정화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인공적으로 부도를 만들어 수초섬을 띄우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곳 역시 정화 기능이 뛰어난 갈대가 주로 심어졌다. 그리고 호수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끌어올려 수초대를 통과시키는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완벽한 정화가 가능해졌다. こちらはですね、後ろ側に生命川という川がありまして、こちらの川から出てくる汚れをですね、直接こちらの霞ヶ浦に入れる前にですね、こうポンプで水を吸い上げて、こちらの吉原という植生を使ってきれいにして霞ヶ浦に出してあげようという施設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은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수초군락을 생태공원으로 활용해 또 다른 효과를 얻고 있다. 수초가 있음으로 달라진 모습들. 자연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맑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좋은 자연 학습장이 된다. 이 생태공원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초를 뜯어갈 수 있다. 물냉이와 미나리, 박하 같은 식용 수초들을 함께 심어놓고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수초가 자연 생물들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霞ヶ浦のお水もきれいになってきたんだわね。私が小さい時はねここで泳いだんですよ。だからきれいだったのお水がね。今だいぶでもまだ戻るのかね。こういうのはほら水がねきれいじゃないと育たないっていうからね。 수초를 심기 시작한 지 8년여 만에 가츠미가우라 호수엔 자연과 인간의 발길이 되돌아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 오폐수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양재천. 그러나 지금 양재천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지난 95년 콘크리트 제방을 허물고 갈대와 무럭새 등 수초를 심으면서 도심 속의 하천에 생명이 돌아오고 생태계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고깃대가 유유히 헤엄치고 넉넉한 몸짓에 천개를 지켜보는 즐거움은 추억 속에 남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수초. 수초는 인간과 자연 모두의 생명의 텃밭이다.